그리고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할 때는 영조 때 노론 중에 사도세자 죽여 마땅하다, 임금이 잘 죽였다, 임금 벽파라고 해서 사도세자 죽음에 대한 강경파고요. 사도세자 죽음이 너무 불쌍하다, 사도세자의 동정을 베푼다라고 해서 베풀 시자를 써서 시파라고 합니다. 모두공 황현필입니다. 자,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를 죽였죠. 실제 조선의 세자들 중에 기록상 가장 포악했던 세자였던 건 맞아요. 궁궐에서 사람 죽이고요, 사람의 머리를 막 들고 다니기도 했고요. 오죽하면 사도세자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사도세자의 친엄마와 부인조차도 그걸 반대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좋아요. 저는 일단 재밌게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당시 영조 집권기에는 노론의 일당 독재기였습니다. 왕이 되기 어려운 구조, 다시 이야기해서 엄마가 무술이 출신이었던 연인군을 왕으로 만들어준 게 바로 노론이고, 그 연인군이 영조잖아요. 그러니까 노론들에게 나름 도움을 받은 영조는 노론을 내칠 수가 없는 구조였고, 또 그만큼 조선에서 노론들의 힘이 너무 강했는데, 아빠인 영조가 노론에게 꼼짝 못하다 보니 잘난 사도세자는 그 노론 대신들을 이렇게 도끼는 뜨고 약간 좀 꼬라보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당신들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왕 되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액션을 취하기도 했겠죠. 노론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감지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또 노론들은 영조에게 어찌 세자가 교육이 좀 잘못되어진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사도세자를 많이 비판했겠죠. 그러면 아빠는 아들을 불러다가 너는 행실을 어떠했길래 저렇게 네가 좋지 못한 평을 듣느냐. 아빠가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들은 또 아빠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빠는 왜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내 이야기를 믿지 않고 그러냐고. 그렇게 보통 알력이 많이 생기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아버지랑 약간 대립할 때 그런 일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하다 보니 자주 혼나게 돼요, 사도세자가. 아빠에게 자주 혼나다 보니까 이제는요, 사도세자가 영조 얼굴만 봐도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 일종의 정신병이죠. 하루는 영조와 사도세자가 또 막 목소리를 내고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제 영조가 열받은 거야. 뒤주를 준비합니다. 뒤주가 뭐냐면 쌀을 넣는 나무 곽이에요. 그 뒤주를 준비하고 들어가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아버지한테 좀 혼나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완전히 열받으셔가지고 집에 있는 장롱문을 열고 너 들어가, 그럼 여러분 들어가십니까? 안 들어가잖아. 아빠 나도 자존심 있지, 내가 왜 들어갑니까? 여러분도 안 들어갔는데 일국의 세자가 뒤주에 들어가겠어? 그 뒤주에 들어가면 기록이 다 남는데 쪽팔리잖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영조가 칼을 꺼냅니다.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사도세자가. 자, 그리고 그 뒤주가 있는 공간에서 신하들 다 물려버리고 문 닫아버립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들어가게 해요. 아들 이산, 훗날의 정조만이 울면서 가니까 그걸 포졸들이 막지 못하죠. 그래서 조막순에 물 떠가지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뒤주에 물을 뿌려주고 그랬다는 기록이 있는데, 인조가 소현세자를 죽인 것도 참 비정한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데 한여름에 그것도 세자를 뒤주에 넣어서, 여러분 그 좁은 공간에 갇혀있는 사도세자의 공포감과 그 답답함과, 여러분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실제로 딱 7째 된 날 사도세자가 시체가 돼서 나왔는데 얼마나 답답해서 뒤주를 손톱으로 긁었는지 손톱에 나무가 다 박혀있는 상태로, 그 폐쇄공포증 있는 분들은 지금 내 마음을 이해할 거 아니야. 내 마음이 아니라 사도세자의 마음을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아들에게 고통을 준 거잖아. 그래서 과연 영조는 왜 그랬을까? 우리가 거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 뒤주에 쳐넣어서 죽이고 싶을 만큼 정말 끔찍히도 미웠을까? 제가 생각할 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럼 뭔가 숨어있는 내막이 있지 않았을까? 숨어있는 내막은 뭘까요? 당시 노론들과 사도세자가 너무 대결하는 모양새고, 노론들이 사도세자의 폐세자를 이야기하니 일국의 세자에게 그런 치욕을 주면서까지, 뒤주에 넣으면서까지 치욕을 주면 이제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폐세자 이야기는 좀 그만하자, 그걸 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실제 사도 영화에서는 당시 사도세자 장인이었던 해경궁 홍씨의 아버지 홍봉안이 좀 낮은 관리로 나왔는데, 홍봉안은 노론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권력자였습니다. 노론의 권력자였던 홍봉안이 궁궐에 와가지고 내 사이 살려달라고 하면 노론들이 사도세자를 구명한 모양새가 되니까 이래저래 해서 세자로서의 지위를 유지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나름 영조의 머리굴림이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사도세자가 6일간 뒤주에 갇혀있을 때 홍봉안은 출근도 안 해버립니다. 자기 사이 죽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도세자가 죽어요. 실제로 7일째 된 날은 영조도 깜짝 놀라서 뒤주를 열라라고 하는데 시신이 돼서 나오고, 날마다 눈물로 사도세자 묘에 가서 풀을 뽑아요. 그걸 손자였던 정조가 봅니다. 그리고
그 정조 폐의 손이었던 정조는 끝까지 영조가 지켜내고 바로 영조 죽고 정조가 왕이 되죠. 자, 그럼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정조는 뭘 합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하나하나 죽여나가기 시작하죠. 정조가 이렇게 해요. 엄마, 나는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엄마의 친정, 내 외갓집은 우리 아빠를 죽인 원수 집안이잖아. 엄마는 사랑하는데 엄마 집안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아마 정조의 외할아버지 홍봉안이 살아있었으면 정조가 죽였어요. 홍봉안은 늙어서 자연사했고 정조의 작은 외할아버지 홍인암부터 시작해서 해경궁 홍씨 집안을 정조가 개박살냅니다. 그 뒤주에 갇혀있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은 사도세자도 불쌍하지만 그 사도세자의 아버지 영조와 사도세자 아들 정조 역시 참 비운의 아버지고 비운의 아들이었다는 생각을 사도세자를 통해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할 때는 영조 때 노론 중에 사도세자 죽여 마땅하다, 임금이 잘 죽였다, 임금 벽파라고 해서 사도세자 죽음에 대한 강경파고요. 사도세자 죽음이 너무 불쌍하다, 사도세자의 동정을 베푼다라고 해서 베풀 시자를 써서 시파라고 합니다. 나중에 정조가 왕이 되면 당연히 시파를 중용하고 정조는 노론 벽파를 탄압하겠죠. 그래서 이제 붕당을 공부하다 보면 사도세자 죽음을 이모화변이라고 공부하고요. 이모화변으로 인해 노론이 벽파와 시파로 쪼개졌다는 것까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사도세자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사 공부를 더 이상 지루하게 하지 마십시오.